김용빈이 목포에 있는 가수 박지현 부모님을 깜짝 방문해 충격적인 선물.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현 씨 부모님 되시나요? 저는 김용빈입니다.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는 낮고 예의 바르며 조심스러웠다. TV에서 수없이 듣고 보던 그 이름. 박지현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치듯 떨어뜨렸다. 그가 왜 목포까지? 그것도 예고 없이? 오늘 오후에 잠깐 찾아뵙고 싶습니다. 직접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짧은 문장 속에 들어찬 확고함. 전화를 끊고 나니 부부의 마음속에는 파문이 번졌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딸의 앨범? 방송 섭외? 아니면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어떤 것?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항구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골목 입구로 검은 SUV 한 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무대 위의 휘황한 조명과는 다른 소박한 검은 코트를 걸친 청년이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래 달린 사람의 눈, 단단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문이 열리자 비린내와 따끈한 국물 향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부여잡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버지는 서둘러 마루 끝까지 나와 허리를 숙였다. 먼 길, 어쩌다. 김용빈은 먼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게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작은 가죽 가방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단단히 잠긴 황동 잠금 장치. 오래된 듯 광이 바랬지만 손때가 진득하게 묻어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그 가방에 붙들렸다. 알 수 없는 감각,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골목 끝에서 문득 마주친 듯한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전율이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이 올려지자 김용빈은 천천히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가방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래된 아날로그 카메라 한 대, 낡은 가죽 커버, 내 귀퉁이에 박힌 은색 리벳, 그리고 렌즈 테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스크래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혹시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카메라, 네, 내 거였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어머니가 경악스레 남편을 보았다. 여보, 설마 그 시절. 김용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골동품 카메라 상점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렌즈 커버 안쪽에 희미한 이니셜이 있었어요. P, J, H. 그리고 날짜. 저는 그게 지현 씨 아버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상인에게 사연을 물었고 몇 번이 연락 끝에 아버님 성함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카메라를 받쳐들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손바닥이 푹 꺼지는 듯했다. 손끝으로 만지자 오래전 겨울밤 사진관에서 밤새 필름을 말리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셔터를 누르던 20살이 자신이 눈부신 햇살 속을 달려가던 어린 지현의 뒷모습이 뚝뚝 툭툭 튀어나왔다. 생활이 어려워 팔았지. 그때는 모든 게 빠르게 가라앉던 때였어. 아버지의 목이 메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오다니. 찰칵 김용빈이 살짝 셔터를 눌렀다. 셔터도 튼튼합니다. 커튼은 제가 점검 맡겨서 교체했고요. 렌즈는 조정했고 여기 필름이 한 통 있습니다. 오늘 이 가게에서 첫 사진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 집에 시간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카메라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아담한 크기의 검은 봉투. 새하얀 실로 봉해진 밀봉선.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건 지현 씨가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공개하려 했는데 오늘 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빗돌빼돌한 글씨로 바다의 노래 1999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비명을 참듯 손으로 입을 틀어쥐었다. 저건. 아버지는 이미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냈다.
이건 우리 지현이 5살 때 녹음한 거야. 내가 카세트에다 우리 노래를. 맞아요. 김용빈이 나직이 말했다. 서울의 중고가게에서 카메라를 찾던 중 구석 박스에 테이프들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박지현 이름을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두 확인해봤고 이 한 개가 분명했어요. 라벨 뒤에 목포항, 아빠와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던 히트곡이 끊기고 가게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카세트 플레이어가 끌려 나왔다. 스위치가 눌리고 테이프가 끼워지고 휙 기계가 돌아갔다. 그리고 사각거리는 잡음 뒤에 아주 작은 어린 목소리가 흘렀다. 아빠, 바다 노래 불러줘. 지현아, 같이 부르자. 하나, 둘, 셋. 허스키하지만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 그 뒤를 잇는 매끄럽지 않은 아이의 음정. 하모니라고 부르기에는 좋았겠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합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어머니는 의자 등에 몸을 기댄 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버지는 테이프가 튀는 부분마다 조심스레 볼륨을 낮추며 눈꺼풀을 질끈 감았다. 김용빈은 시선을 카운터 너머 바다로 돌렸다. 누군가 돌아오지 못했어도 목소리는 돌아왔다. 목소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입니다. 김용빈이 가방 측면 지퍼를 열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이건 선물이라기보다 약속에 가깝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장학기금 설립안이 들어있었다. 바다의 노래 장학금, 박지현 부모님 공동 명의, 목포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금액은 적지 않았다. 초기 출연금, 향후 5년 운영 계획, 재정 투명성을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공동 관리하는 방식까지 모두 깔끔하게 써 있었다. 발기인 명단에는 김용빈의 이름이 그리고 협력위안기관으로 박지현의 소속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속사 측은 잠정 동의.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기금의 첫 수혜 분야였다. 아날로그 사진 음향 아카이빙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는 묵묵히 페이지를 넘기다 말았다. 어떻게 우리를. 지현 씨가 늘 말했습니다. 목포에서 시작된 목소리, 바람과 파도 속에서 길러진 귀. 누군가 그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려면 먼저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시작된 시간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물하자고요. 아버님이 다시 카메라를 드시고 어머니가 사연을 모으고 아이들은 옛 장비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손을 모아 가슴께에 가져갔다. 눈물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결심의 물기로 잔잔하게 눈가를 적실 뿐이었다. 아버지는 펜을 들어 서류 모서리를 어루만졌다.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김용빈은 웃었다. 오늘 찍은 첫 사진처럼요. 다시의 셔터는 늘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러나 기적처럼 고요하던 순간에도 파열음은 언제나 코앞까지 와 있었다. 누군가 골목에서 휴대폰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맞다. 김용빈이다. 그 외침은 불시였고 항구 바람은 기막힌 부채질이었다. 팬들이 모여들었다. 몇몇은 울었고 어떤 이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목포 깜짝 방문. 세상에 무슨 일이지? 화면 속 실시간 댓글은 쏟아졌다. 지현이 부모님 가게? 무슨 촬영? 서프라이즈 프러포즈? 궁금증은 곧 추측으로, 추측은 소문으로, 그리고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졌다. 가게 문 앞이 북적대자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소중히 꺼낸 카메라도 불쑥 낯선 손에 닿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급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김용빈은 조용히 어깨를 펴고 문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사적인 시간을 조금만 존중해 주시면.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누군가 외쳤다. 가족? 무슨 가족? 결혼 발표야?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지현과 결별 발표 아니야? 라는 엉뚱한 추측이 튀어나왔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우르르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전깃줄이 지직거리더니 가게 안조명이 깜빡 꺼졌다. 정전. 모두가 숨을 삼켰다.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김용빈은 뒤돌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부터 확인했다. 괜찮으세요? 손전등 앱을 켠 그는 카운터 위 테이프와 봉투를 먼저 손에 쥐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전 사태로 인근 상가도 난리가 났다. 누군가 촬영팀이 전기를 끊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김용빈이 비밀리에 광고 촬영하러 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SNS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샵 목포 긴급 샵 김용빈 정전 사건 샵 지형가족 해시태그가 실시간 상위에 떠올랐다. 기자도 2명 도착했다. 카메라를 밀고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움찔했다. 우리 가게가. 김용빈은 숨을 고르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사적 방문입니다. 발표할 내용도 촬영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의 기억을 나누러 왔습니다. 그럼 두 분과 어떤 사적 관계가? 기자의 질문은 끝을 흐리지 않았다. 그때 박지현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지현은 부스 안 이어폰을 꽂은 채였다. 라디오 생방송까지 10분 남짓. 오빠, 괜찮아? 밖에 난리라던데.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근데 너가 한마디 해줄래? 기자분들이 오해하셔. 지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화면을 바깥쪽으로 돌린 뒤 크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부모님과 우리의 오래된 목소리를 찾는 날이에요. 프러포즈도 아니고 결별도 아니고 촬영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 끝에 그녀는 덧붙였다. 오빠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히 중요한 걸 지켜주는 사람. 정전은 20분 만에 풀렸다. 불이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는 흠칫 카메라를 들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첫 수업을 여기서 해볼까? 김용빈이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오늘 모인 분들은 모두 첫째자. 어머니는 급히 탁자 위를 치우고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돌렸다. 밖에서 서성거리던 팬들, 기자들, 이웃들이 어색하게 들어왔다. 가게는 순식간에 작은 강의실이 됐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멈춤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20년 전 사진관 습도처럼 차분하게 배어나왔다. 움직이는 걸 쫓기보다 멈춘 순간이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찰칵 아버지는 천천히 첫 셔터를 눌렀다. 렌즈 너머의 인물은 김용빈. 그의 눈빛은 분주함 속에서도 한 점에 맺혀 있었다.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팬들이 하나둘 카메라를 만졌다. 낡은 바디의 질감, 필름 돌아가는 소리, 뷰파인더 구석의 작은 때 얼룩까지. 스마트폰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촉감 이 방 안에 퍼졌다. 그때 어머니가 또 하나의 상자를 내왔다. 오래된 붉은 상자. 뚜껑 안쪽에 지현 첫 무대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머리핀, 분홍 리본, 무대에서 썼던 장난감 마이크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리본을 조심스레 들었다. 이건 지현이가 5살 때 썼던 거예요. 오늘 다시 매볼까요? 그녀는 상자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1999년 겨울, 바다를 등지고 아버지와 딸이 서 있었다. 이 사진, 오늘 다시 찍어요. 삼각대가 세워졌고 모든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김용빈이 타이머를 눌러 뛰어와 옆에 섰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고 팬들도 함께 웃었다. 찰칵 세상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순간 셔터 소리 뒤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겹쳤다. 바다의 호흡과 사람의 박동이 같은 박자에 얹히는 듯했다. 이 사진은 단지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김용빈이 말했다. 잃어버렸던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문이고 잊힌 꿈을 다시 불러내는 주문이에요. 그는 카메라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이제 선생님, 다음 제자들을 부탁드립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게 안의 온기는 더해졌다. 김용빈은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밖으로 나왔다가 서둘러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혹시 이 가게 뒤편 작은 방, 오늘 밤 잠깐 빌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기금 첫 장학증서, 오늘 밤에 손글씨로 쓰려고요.
첫 수혜자도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누구죠? 지현 씨가 예전부터 챙기던 아이가 있어요. 항구 근처에서 할머니와 살고 소리를 잘 듣는 아이. 스마트폰으로 기적 소리, 고래 소리를 따라 부르던 아이요. 그 아이에게 아날로그 녹음기와 포터블 카세트, 그리고 주 1회 레슨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과제는 할머니의 숨소리를 녹음해오기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숨소리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잊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